사람은 칭찬하는 대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고마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받을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욕하면 욕먹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던 그 생각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의 힘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Happy Together, The Turtles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날씨가 이제 거의 정말로 봄입니다. 영하로는 이제 안 떨어지는 것 같죠? 네, 이제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이 기습적인 눈폭풍,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3월 중순이 되니까 곳곳에서 살아있는 또 살아나는 소리, 또 냄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가장 좋은 시기와 날씨가 아닌가? 이제 그 정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 노는 것보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차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그 기분, 그게 여행의 반 이상 아닌가요? 네. 계절도 또 날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끝나고 봄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날씨가 3월이나 4월 5월까지도요, 그 계절을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또 가을로 넘어갈 때 있죠. 9월, 9월은 좀 덥죠? 10월, 11월. 이 입김이 조금씩 찬, 입김이 나오기 시작할 그때, 또 그 날씨도 참 기다려집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것보다, 그런 날씨가 좋죠. 생활하기에도. 근데 지금 딱 그 계절로 들어간 것 같아요. 3월 중순. 참 사람의 설레기도 힘든 어려운 이 시기에 날씨에 설레이다니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네. 누군가는 평생 설레이는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데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같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레이는 봄을, 설레이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횡재입니까? 마스크요? 쓰면 어떻습니까? 이 공기, 바람, 온도, 우리를 이렇게나 설레고 기분 좋게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설레고 좋은 날씨, 함께하는 오늘 토요일,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설레임을 가득 안고서 뽀송뽀송하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The Right House.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입니다. 제목이 아주 스마트하고 산뜻하네요. 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 인간, 네, 그 우리들의 오류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또 성공한 사업가고 또 능력 있는 투자자고 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강연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있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게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판매원에게 현혹돼서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는 경우, 이거를 저자는 호감 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친절하게 저한테 웃어주는 판매원에게 정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을 충동 구매한 경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는 돈이 없어서 그 런치 스페셜, 그 1, 2불 싼 그 런치 스페셜을 먹기 위해서 막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요. 또 오류 투성이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과신하고 맹신하는 경우, 이거를 저자는 권위자 편향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 네, 뭐 예를 들면 날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가게인데 너무 많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인데, 또 초기 개업할 때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또 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나의 노고,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접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초기에 내가 어떤 그 했던 노력과 공이 떠나지 않는 거죠, 머릿속에. 이를 저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책은 직장이나 학교, 집, 또 인터넷 공간이나 인간관계, 뭐 똑소리 난다고 소문난 비즈니스 오너까지 일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생각들의 오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이 현상을 예를 들어서 고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어떤 생각의 기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똑똑한 인간의 어처구니 없이 반복되는 오류의 일상과 스마트한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요, 니콜 키드만과 조 앨런 펠맨이 부르는 영화 주제가의 OST The Prom Movie 재즈의 한 대목입니다. 왜 팀원이 늘어날수록 각자 발휘되는 능력은 줄어들까요?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20분 걸어가는 사람이 왜 400만원짜리 상품을 싸다고 느낄까요? 알고 보면 연약하고 비논리적인 인간 내면의 허구와 오류를 파헤친 책, 스마트한 생각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저자는 비논리적인 인간의 오류에 관한 실험을 이 책에 나온 그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식료품 값 10,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20분을 걸어 다른 슈퍼마켓에 가겠는가? 1번 걸어간다. 2번 안 걸어간다. 145만원짜리 옷을 144만원에 살 수 있다면 20분 걸어 다른 백화점에 가겠는가? 1번 간다. 2번 안 간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대비 효과에 관한 것인데요. 위의 실험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식료품 살 때 10,000원이 더 싸다면 20분을 더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45만원짜리 옷을 144만원에 사기 위해서는 절대로 걸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분은 어디까지나 같은 20분이고 10,000원도 그대로의 가치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8천만원짜리 고급 차를 샀다고 합시다. 네, 기분 좋네요. 그리고 카시트를 주문하기 위해 상점을 갔는데 상점으로 갔다기보다는 그 보통 우리 옵션으로 할 때 딜러샵에서 하죠. 그 옵션을 고르는데 딜러샵에서 400만원짜리 가죽 시트를 권합니다. 1000시트는 뭐 한 100만원인데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던 당신은 100만원짜리 패브릭보단 400만원짜리 가죽 시트를 고민도 없이 고를 겁니다. 또 반대로 8,000원짜리 옷을 사러 소매점을 갔는데 1,000원을 더 싸게 해주는 곳이 뭐 5분 더 걸어가면 있다. 그러면 아마 걸어갈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소박한 자기만의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아끼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서 남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과소비를 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게 작은 것도 아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흡연하는 사람들은요, 라이터가 너무나 집에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라이터를 또 사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해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옆 사람한테 빌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라이터를 그 데일리 가게에서 사지 않습니다. 또 10불짜리 20불짜리를 깨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 라이터만 한 30개 40개가 있는데 또 산다는 것도 납득을 못한다고 하죠. 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 이게 참 비유가 적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을 아끼는 사람도 그 우포 사운드 되는 그 오디오 시스템 있죠. 그 기본 사양과 고급 사양의 차이가 만약에 한 뭐 600만 원, 뭐 700만 원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민도 없이 차는 오디오지 이러면서 그렇게 지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또 반면에 또 시장에 가서 장갑을 사는데 방수가 되는지 방한이 되는지 한참을 따지다가 그 돈 몇천 원에 집에 가면 지난 겨울 안 쓰던 장갑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날 600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옵션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옵션으로 달았던 사람이 말이죠. 네, 이렇게 오류로 가득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인간은 이성으로 본인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존재이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칼륨 스캇, You are the reason. 네,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어떤 선물을 받겠습니까? 30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선물 받는다? 30일 동안 하루는 100원, 둘째 날은 200원, 셋째 날은 400원 이렇게 그 두 배로 이런 방식으로 선물을 받는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지수 확장에 관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A를 선택하면 30일 후에 얻는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인데 B를 선택하면 30일 후에 무려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지수 확장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500억 대신 눈앞에 놓인 3천만 원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제 지난달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책 복리의 마법이라는 책이었죠.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였죠. 네, 그 자세히 다뤘습니다. 복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리가 왜 마법인지. 처음 그 숫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은데 어떻게 이 숫자가 500억이 되게 됐을까요? 그 복리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불어나는데 나중에는 그 두 배의 효과라는 거는 100억이 200억 되고 400억 되고 800억 되고 1600억이 되니까요. 역시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일 겁니다. 이 현상은요. 또 세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나쁘게 느껴지는가인데요. 첫 번째는 세무서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세금 서류를 위조하는 것.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 편향에 관한 건데요. 사람들은 행동을 하든 안 하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걸 덜 나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 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건 기존 폐수 시설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덜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건 잘못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덜 나쁘다 이런 인식이죠. 이것을 부작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네,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1부 6시가 다 돼가는데요. 1부 끝곡으로는 우리 4살 꼬마아이와 클레어 라이언과 그의 아버지가 부른 곡 You Got a Friend in Me 라는 곡 들으시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어더러블한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6시 내 인생의 명작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오늘 주제는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입니다. 2부에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와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입니다. 실제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단호하거나 또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든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제 좋아했던 걸 오늘은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을 하라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또 좋아하는 이상형도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기준과 잣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심지어는요, 몇백, 몇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것도 보면 그 이유가 참 말도 안 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정말 많아요. 아침에 빨간 넥타이를 매서 뭐가 됐다거나, 회담 장소 뒤에 걸려있는 회장님이 평상시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다거나, 이렇게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식화하고 이렇게 프로세싱 하려고 시도를 하면 또 반대로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자기적이다,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드라마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네, 드라마도 잘 되고, 그리고 막 칭찬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비판이 일어납니다.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쁘고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그게 몰입이 안 된다. 네. 드라마 스토리가 안 들어오고 인물밖에 안 보인다, 이런. 네. 바로 1주, 2주 전에 완벽한 드라마라고 칭찬했던 드라마가 이렇게 또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주인공 외모가 별로면은요, 주인공이 매력이 없어서 드라마에 몰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이것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빈정이 상해서. 네. 또 반대로 이걸 하면 진짜 100% 손해를 보는 일인데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이러면서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 모진 굴욕을 겪어가면서 먼지 휘날리는 현장에서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일주일 내내 번 돈을 주말에 카지노 가서 2시간 만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난 맛에 살고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합리적이야,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그 결정에는 오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결정이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신중히 내리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생각의 오류가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도 빈번하게 그 생각의 오류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깊게 생각해도 오류는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익숙한 결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성향이 이 시스템적으로 생각의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류, 이 시스템의 오류,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그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om 11이 부릅니다. Could that be you?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언제나 뭔가 얻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유가 바로 익숙한 결과를 선호하는 그 성향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오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시스템 이탈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그 오류를 방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행동심리학 또 인지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를 설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뭘 경계해야 하고 또 뭘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 역시도 또 오늘 방송국 오는데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황색 불에서 이렇게 빨간 불 바뀌기 전이 있죠. 그때 원래 서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지나갔거든요. 이제 지나가면서 아차 했는데 왜냐면 예전에 이러다 티켓을 한번 받았거든요. 또 이런 짓을 뭐 운 좋게 안 걸렸는데 그 몇십 초, 몇십 초 먼저 가려다가 이 티켓을 받게 되면은 뭐 페널티 받고요. 코트 가야 되고 또 보험료 올라가고 또 더 늦게 되고 또 경찰한테 걸려서요.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눈앞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몇십 초 먼저 가겠다는 생각에 이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 때때로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제 텍스를 받지 않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캐시를 내면은 한 몇 불 싸겠죠? 1, 2불? 뭐 많아봐야 1, 2불, 3불. 근데 거기 가려고 뭐 5분, 10분 운전해서 갑니다. 그 작은 돈 아끼려고 또 빨리 가려다가 신호 위반을 뭐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정된 이번 주 내 인생 명작 주제 스마트한 생각들, 인간의 치명적인 생각의 오류를 설명하고요.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킹이 부릅니다. It's too late. 네, 본문 내용입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은 인터넷 경제 시대의 총화였다. 경제지원을 분석가들에 의하면 그 기업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기업이었다. 최선의 고객 지향, 효율적인 사업 전략, 기업 합병, 독창적인 조직 문화, 역량 있는 CEO.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2000년 3월, 이 시스코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주가 가치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이 시스코라는 회사의 주식은 80%가량 하락했다. 그러자 이 회사를 극찬했던 분석가들은 바로 돌변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서투른 고객 지향, 불분명한 사업 전략, 미숙한 기업 합병, 해이해진 조직 문화, 무능한 CEO. 이 회사는 그동안 그 어떤 전략도 바꾸지 않았는데 극과 극의 평가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듣게 되었다. 이것을 후광 효과라 부른다. 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참 그 폼이 좋은 축구 선수를 전문가들이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선수라고 칭찬을 하다가 몇 경기 골 침묵을 로 이어지면 멘탈 문제, 사생활 문제, 훈련 태도 네,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그 얼마 전이었죠. 요번에 그 호날두가 그 프리킥 상황에서 이렇게 피했어요. 공을 이렇게 뒤를 돌아서. 근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 공간에 공이 날아가서 골을 먹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니라 신기의 축구 천재로 칭송받던 호날두가 정말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 때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는데 또 전문가의 분석 이외의 요인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인과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무조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본문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몇 년 동안 문제가 많은 연애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자주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후회한다며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그는 매번 자신을 달래면서 그녀와 다시 만났다. 도대체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녀와 잘 지내기 위해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어. 지금 와서 그만두는 건 내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이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 이론이다. 네, 이런 경우 정말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집을 예로 들면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집에 살면서 또 은행에 적금도 많이 들어놨는데 이사를 안 갑니다. 이유가 이 집에 살면서 자기가 보일러도 넣고 지붕도 고치고 창문도 자기가 만들고 이 투자 비용이 너무나 아깝다는 이유인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가 투자한 열정이 아까워서 관계가 이어질 때 그 이후의 관계는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매일 구타하고 욕하고 심지어 집안에 돈까지 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온 남편, 그런 남편을 단지 아기 아빠라는 이유로 연애할 때 나에게 잘해준 기억 때문에 그 남자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 매몰된 비용은 앞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진로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 매몰 비용의 오류.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지금 갇혀 계신 분 있나요? 내 차 그동안 수리한 비용이 아까워서, 혹은 우리 집 내가 그동안 고치고 만들고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 지금 결단을 못 내리는 분이 계십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가 때로는 오류가 아니라 낭만이 되고 추억이 되고 소장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면 어서 빨리 생각을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와 쉐럴 스와지니가 부르는 곡 We Don't Talk Anymore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는 고객이 매물에 관심은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런던에서 온 한의사가 어제 토지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때때로 런던에서 온 의사는 파리에서 온 교수, 제네바에서 온 은행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녀의 고객들은 대부분 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대량 생산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희소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저도 이 희소성의 오류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또 겪어보기도 하고 참 많이 보아왔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학교 다닐 때 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묻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방금 한 분이 더 보고 가셨는데 계약 안 할 거면 그분한테 넘기겠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좀 더 알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덜컥 그 집 렌트 계약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참 많이 했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요, 한정판, 한정 생산, 고유번호가 있거나 오늘까지만 이런 그런 문구에 현혹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며칠 전에 인터넷 쇼핑몰 밀림닷컴 아시죠? 네, 거기서 신발 주문했는데 스탁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이즈보다 해프 인치가 작은데 주문을 했어요. 디자인이 제가 원하는 거고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 사이즈보다 해프 인치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까짓거 새끼발가락 구부리면서 살자.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3일 뒤 배송이 왔는데 웬일입니까?
이 양말 안 신으면 가까스로 들어가는데 양말 신으면 너무 끼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정품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얼마 안 남았다는 압박감, 유혹, 그런 것들이 뭐 오늘도 저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신줄 놓고 클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희소성은 이렇게 인간에게 불필요한 물건과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게 만드는 오류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Carpenters Close to You. 네, 본문 내용입니다. 중고차 판매장에 위풍당당하게 전시된 BMW에는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어 있었다. 당장 사고 싶었지만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첫 협상이 결렬되고 얼마 후 판매업자는 4천만 원에 그 차를 넘기겠다고 연락했다. 그 이튿날 넘겨받은 BMW는 그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데 주유소 사장이 5,500만 원의 현금을 주고 내 차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에야 그 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바로 전날까지 4천만 원의 가치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 내 소유가 되자 5,5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하게 느껴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그 차를 즉시 되팔아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던 생각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소유 효과이다. 우리가 무언가 소유하고 있던 그것을 팔 때 그것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던 가격보다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심리다.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팔 때 더 비싼 값을 주고 팔았다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밑주고 팔았다 그래요. 또 물건 살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싸게 주고 샀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기능과 상품성 외에도 내가 들인 공과 정성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성가나 경제 전문가들이 내뱉는 말들은 너무나도 감미로워서 그 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긴다. 다음 주에 당신은 서글픈 순간을 겪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평상시에는 아주 사소하게 넘겼을 그런 일들도 점성가가 예언한 서글픈 순간으로 생각하고 슬픔에 빠질 준비를 할 것이다. 확증 편향. 연초에 그 토종 비결을 보죠. 올해 물을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놀이가 뭐 가기도 깨름직하고 비만 와도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당신 사주가 올해 돈이 들어오는 사주야. 네, 이 말을 듣고부터는 왠지 돈이 잘 벌릴 것 같아요. 무리하게 투자도 하게 되고 또 작은 손해를 봐도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미술학원 원장님이 이 아이는 그림의 소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제 미대 입시 준비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진로는 어느 순간 미대 입학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네, 이렇게 확증된 주장이 가져오는 편증 효과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연구 결과라고 수십 년 동안 발표를 해와도 아직도 우리는 저기요 혈액형이 뭐예요? 네, AB형이요? 어머 또라이시구나. 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네, 확증 편향의 대부분은 제가 AB형입니다. 확증 편향의 대부분은 근거 없는 권위에라도 의존하려는 인간의 나약함이 가져온 오류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오미 스캇 스피치리스. 네, 본문 내용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메모가 적힌 고기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99% 지방분이 없음, 그리고 또 하나는 1% 지방 포함. 두 개의 메모는 모두 동일한 지방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고기가 더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98% 지방분이 없음이라는 메모가 적힌 고기와 1% 지방 포함,
이라는 메모가 적힌 고기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도 그 첫 번째 고기를 선택하는 경영이 다분했다. 사실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지방을 2배나 더 포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통계의 오류. 우린 종종 그 그래프를 통해서 수출, 수입, 적자, 흑자, 성장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통계의 오류 중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인용됐는데 민감한 내용은 또 제가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다른 예를 들면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암 발병 확률이 싱거운 음식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실제 그 통계를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참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성인 중에 2%가 암이 걸린다고 보았을 때 그 2%를 또 수십 가지 종류의 암으로 또 나뉘어야겠죠. 그 중에서 또 다시 위암이 걸린 사람의 식습관, 또 싱겁게 먹은 사람과 맵게 먹은 사람의 비율, 또 유전적인 질환, 또 환경적인 요소,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그 정확한 통계를 유출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20분씩 걷는 사람이 20분을 안 걷는 사람보다 3년을 더 오래 산다. 이런 통계가 있을지라도 이 통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계 오류는 또 부각이 됩니다. 또 반려묘를 키우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수명이 5년 더 길었다는 통계. 이 통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통계를 믿는 것보다 또 이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그 가변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통계가 물론 다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통계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다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심지어 그 그래프의 색깔, 그다음에 그 기울기를 어느 정도로 좁게 하느냐, 이제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과학적인 이 통계 법칙에도 인간은 논리와 이성이 배제된 채 직관적인 선택이 통계를 앞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스태플턴이 부릅니다. Starting Over. 네, 본문 내용입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경쟁자는 한 사람이고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10만 원짜리 지폐를 받는다.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명의 입찰자 모두 마지막 순간 자기가 제시한 입찰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경쟁자는 얼마나 높은 가격까지 입찰가를 올릴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보자면 낙찰에 성공할 경우 99,000원까지 경매에 참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99,000원을 부르면 경쟁자는 10만 원을 부를 것이다. 이것이 낙찰되면 경쟁자는 10만 원을 받고 다시 10만 원을 내야 하니까 아무런 수익이 없게 되고 당신은 오히려 9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억울한 당신은 입찰가를 높게 부른다. 11만 원. 그럼 경쟁자는 10만 원을 잃기 싫어 다시 입찰가를 높여 부른다. 이 경매는 어느 선에서 멈출 것 같은가? 둘 중 누군가 이 경매의 부질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불할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수렵과 채집 활동이 전부였던 시대에는 오히려 생각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모든 건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으로 변했다. 물질적으로는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지만 문명의 병폐와 생각의 오류도 그만큼 늘어났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돈과 행운, 기회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1등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입는 피해는 돌아보지 못한 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세상 모든 광고들은 아름다운 모델을 등장시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NBA 광자들은 취직이 잘 되고 연봉이 높은 이유가 NBA를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만큼 생각의 오류 역시 더욱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생각의 오류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생각의 오류들을 인지함으로써 삶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무분별함을 퇴치할 수 있다. 네, 이 책의 저자 롤프 도벨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는데요. 작은 잘못에는 태연해지고 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라.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은 가능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하지만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지갑 브랜드를 결정하거나 여름 휴가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때는 직관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일들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 나머지 일들은 마음 편하게 모험을 즐길 수가 있다. 저자는 말을 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정리하는 동안 조금 더 본인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고, 생각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미리 깨달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성급한 결정들을 하는 이러한 오류들을 번복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됐고, 또 본인은 그에 대비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어디에 집을 짓고 직장을 갖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 대부분의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은 직관적이고 그 결정은 오류투성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노력과 환경적인,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기존의 굳은 생각, 익숙한 경험, 오래된 습관에 또 사람들은 매몰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오류가 조금 더 적은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또 어떤 방법이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는지, 그동안 노력한 게 아까워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이 책 스마트한 생각들 속에 나왔던 사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에어로스미스가 부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경서 밤하늘의 별을 이라는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